드로우라고 하는 이제 다음 밑에 있는 드로우라고 하는 거 밑에 쪽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중에 유용한 애들 위주로 먼저 해보고 나머지는 이제 안 쓰는 건 잘 안 쓰는 거는 갖다 버리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만한 애 그런 애들을 좀 뒤에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있는 선 중에 여기 점을 찍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점 비슷하게 쓰긴 하는데 도너츠 형태로 생겨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가 선택한 선을 특정 개수 또는 특정 길이로 분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잘라주는 기능은 아니고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같이 해야 돼요. 이 세 개는 같이 하셔야 되고 요거는 유사한 거니까 이어서 이렇게 네 개를 한번 써볼게요. 상황별로. 먼저 이제 화면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화면에 점을 찍을 건데 토목 쪽 그쪽에서 좀 찍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목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 위치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좌표 같은 거 이런 거 찍어줄 일이 있을 때 가끔 씁니다. 명령어는 포인트인데요. 명령어는 포인트 말 그대로 점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다른 기능 없어요. 점 찍어줍니다. 콕 찍으면 거기에 점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단독으로 하시면 안 되고 포인트라고 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하면 끝이에요. 화면에 작은 점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는데 요거 해주는 기능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점을 어디다 쓰느냐가 아니고 이 점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라는 기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포인트라는 기능하고 포인트의 유형, 포인트 타입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점을 찍어주는 애, 이거는 점의 모양을 바꿔주는 애, 바꾼다기보다는 선택하는 애 이렇게 됩니다. 점을 이제 저는 찍어 놓은 상태고 p 타입이라고 넣으면은 점의 모양을 이제 고를 수 있는 창이 뜨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뭐 X에 동그라미 있는 거로 하고 OK 하시면은 얘가 점이 되죠. 그리고 포인트라고 찍으시면은 이렇게 찍혀요.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연속적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는 단독으로 포인트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P 타입 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 활용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축소해 보세요. 축소하면 적당히 축소가 되면 얘가 이제 변하죠. 이렇게 작아지고 화면을 이렇게 축소한 다음에 명령어 세로 고침 리젠입니다. 리젠이라고 하는 게 화면 세로 고침이에요. 저희 키보드 F5 누르는 거랑 컴퓨터 쓰다가 F5번 누르는 거랑 같은 기능인데 세로 고침 기능인데 R2 스페이스바 하면 다시 커지죠. 이렇게 하면 큰 거 같은데 R2 하시면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쟤는 어쨌든 화면에 현재 보이는 걸 떠나서 출력되거나 할 때는 항상 저 크기로 출력이 되는 점이에요. 포인트 타입, P 타입이라고 입력하고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점의 크기 모양 설정이 들어있는데 5%라고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전에 대충 재보니까 이 화면 있잖아요. 화면의 길이를 100이라고 보면 그거의 절반의 절반이면 25%, 절반이면은 12%, 절반이면은 6%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요 정도 크기 되네. 그래서 화면에 5% 크기의 점을 찍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 저 점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예로 쓰셔야 돼요. %로. 그럼 세로 고침하면 점의 위치가 항상 보여요. 근데 밑에 있는 걸 쓰시면은 이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눌러보세요. 그럼 얘가 유닛이라고 바뀌는데 그냥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5유닛이니까 현재 CAD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밀리미터거든요. 그럼 5mm 짜리 점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하시고 그럼 5mm입니다. 대충 한번 재볼게요. 근데 이게 점이 어디서 어디까지를 5라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
원의 크기를 보시면 대충 5예요. 그리고 이거는 축소하잖아요. 리젠을 해도 안 보여요. 이거는 기호 같은 거를 만들어 쓰실 때 도움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러니까 유닛으로 점을 쓰게 되면은 기호나 마크 같은 거 그 크기로 출력을 해야 되는 물체를 만들 때 도움이 되고, 아까 전에 했던 퍼센트로 하는 거는 그 위치점의 위치의 확인 이런 용도로 찍는 점을 하실 때는 퍼센트 점으로 찍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를 쓰려면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냅입니다. 스냅. 만약에 저희가 여기 있는, 저는 지금 스냅이 켜져 있는데 여기 점에서 정확하게 선을 빼내고 싶다면 점을 잡는 스냅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냅에 보시면은, 스냅 설정에 보시면은 여러가지 스냅이 있는데 이 중에 노드라고 하는 스냅이 있어요. 노드. 얘가 점을 잡아주는 스냅이에요. 그 선에 있는 엔드포인트 이런 거 말고 진짜로 포인트로 찍은 그 점의 위치를 찍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로 점으로 찍히는 애들의 위치를 딱 찍을 때는 노드라고 하는 스냅을 같이 쓰셔야 됩니다. 노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을 길이로 한 500 정도 되는 선, 대충 500이면 됩니다. 500 딱 아니어도 돼요. 500 정도 되는 선을 그려주시고요. 대충 대략 500 정도 되는 선을 찍었는데, 드로우 판넬 밑에 보면은 아까 이걸 등분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호 모양을 보시면은 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거리 그 치수 쓸 때 하는 그 화살표 마크죠. 그래서 하나는 등분을 해주는데 개수로 등분을 해주고, 하나는 입력된 거리값만큼 그 거리 간격으로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보시면은 n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개수로 나누는 거는 divide라고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거는 measure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리, 줄자 이런 느낌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외워서 안 써도 되니까. 네. 근데 저희 그 특정 등분으로 나눈 건 가끔 쓸 일이 있어서 저는 divide는 외워서 쓰고요. 요거는 그냥 눌러서 씁니다. 그리고 옵셋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잘 안 쓰게 돼요. 얘는 특정 거리 값으로 나누는 거는 수직선 그린 다음에 옵셋 하면 되니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또는 어레이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잘 안 쓰고, 디바이드는 가끔 쓰는데, 디바이드 명령어를 주고 선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면은 개수, 세그먼트, 그러니까 몇 개로 나눠줄까 라고 뜨거든요. 몇 개로 나눠줄까 라고 뜨는데 5 누르시면은 이때도 점으로 찍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점의 모양을 바꾸지 않고 디바이드 하셨다면 얘가 나눴는지 안 나눴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선을 잘라주는 기능이 아니고 5등분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5 토막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은 4개인 거죠. 이 거리는 전부 동일해요. 이게 이제 디바이드. 위에 있는 기능도 한번 써볼게요. 그 옆에 있는 기능, 요 나누기 줄자 도구 누르시고 나서 요번에는 얘가 뭐라고 뜨냐면 거리, 세그먼트, 그러니까 등분할 객체에 얼마 간격으로 얘를 잘라줄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00 정도 되니까 한 100 정도로 해볼게요. 100, 500 정도 되거든요. 100 하면 이렇게 돼요. 시작 위치에서 100, 100, 100, 100,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엔 나머지가 남습니다. 같은 거리, 간격마다 찍어줘요. 옆에 있는 거를 블럭으로 묶었습니다. 디바이드 한 다음에 물체를 선택하고 밑에 커맨드 라인 보니까 점이 아니라 블럭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B라고 넣어주고 A1이라고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게 정렬할 거냐라고 물어보죠. 이렇게 yes 해주고, 개수 6개,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럼 이 선을 따라가면서 등분을 해주는데 등분하는 거를 이 요소로 해준다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난간의 수직 기둥, 동자 기둥. 난간 같은 데 보면은 연속적으로 수직한 작은 기둥들이 지나간다고요. 이제 이런 애들을 그릴 일이 있다 그러면 저거로 하셔도 상관없죠. 물론 어레이 하셔도 되는데 어레이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분을 해서 넣는 게 더 편한 경우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레이가 대각선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가끔 추가 프로그램이 없다면 활용할 만하긴 해요. 근데 막 많이 활용하세요 이런 기능은 아닙니다. 오늘 하는 기능은 뭐 많이 활용하세요, 적극 사용하세요 이런 기능들은 아니에요. 되셨죠? 뭐 한 번씩 눌러서 나중에 쓸 일 있으면 써보세요. 쓸 일 있으면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이제 도넛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요런 애들 기호 같은 것처럼 점을 찍을 때 활용이 돼요. 아까 포인트도 점이었는데 지금처럼 생겨있는 기호처럼 쓰기, 이런 기호로 쓰는 점은 아니었죠. 도넛은, 포인트는. 그 얘는 지금 그림 예제가 되게 잘 나왔는데 딱 진짜 이런 거 할 때 쓸만해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아마 그 전기나 전자 쪽에서 그 회로도 끝에 뭐 이렇게 저거 하는 부분을 나타낸 것 같고, 이건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있는 마크 같은 거 찍을 때 그런 때 찍습니다. 명령어는 도넛입니다. 도넛가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DO, 단축키 DO.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반지름과 두 번째 반지름을 입력하세요라고 떠요. 그래서 첫 번째 반지름은 예를 들어서 뭐 30, 두 번째 반지름은 80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개의 반지름을 가진 원이 생기죠. 콕 찍어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끝이에요. 첫 번째 70, 두 번째 80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반지름을 0을 주고 두 번째 반지름을 80을 주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동그란 점을 찍을 때.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느냐 그러면 지시선 할 때. 점 형태로 생겨있는 지시선을 내가 직접 그려서 써야 될 일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지시선이 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직접 점 형태로 생겨있는 그 지시선의 헤드를 가진 이런 지시선을 그리실 때 도넛 활용하시면 도움됩니다. 지금 이 도넛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 알아두셔야 되냐면, 도면을 쓸 때, 도면에 저희가 문자를 쓸 때 있는데, 도면에 저희가 문자를 쓸 일이 있을 때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를 겹쳐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좀 크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여기에 이제 여러 겹으로 생겨 있잖아요. 여러 겹으로 생겨 있으니까 아래 거 뭐, 그 위에 거 뭐, 그 위에 뭐, 요렇게 써져요. 그 여기다가 얘가 뭡니다라고 점을 찍어줘요. 이때 이거 지시선으로 못해요. 할 수 있는데 거의 안 하는 게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4개니까 여기도 5개니까 여기도 점을 5개 정도는 찍어줘야겠죠. 그래야 이제 첫 번째 게 얘고, 두 번째 게 얘고, 세 번째 게 얘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자를 쓸 때 점을 찍어주는데 저때 도넛을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도넛 명령어는 좀 쓰는 애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적어도 얘는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첫 번째 반지름 0, 끝나는 반지름은 이제 써보고 찍어본 다음에 작다 그러면 키우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기능이 여기 있는 애들 점 찍는 거, 그 다음에 선택한 요소를 등분하는 거. 근데 등분을 할 때
포인트로 등분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점의 모양 P타입이라고 하는 걸 같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냅도 아셔야죠. 스냅, 노드라고 하는 스냅을 알고 계셔야 점의 위치를 스냅으로 찍어서 다음 작업을 이어가시겠죠. 그리고 이제 도넛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시선을 점으로 찍혀 있는 지시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혀 있는 지시선, 이런 걸 만들 때 씁니다. 근데 이거는 특히 단면도 할 때, 요즘은 평면도에다가 이제 마감재를 단면에 마감재를 잘 안 쓰는 추세라서 단면도에는 그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 도넛 두 개의 지름을 주는 두 개의 지름값을 주고 점을 찍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없어요. 속이 채워져 있는 점이 없어요. 있으면 그걸 쓸 건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도넛으로 아까와 같은 이렇게 점을 찍는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